어제 저녁 11시 40분에 서울 강동구 길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삼선 의원 출신이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친윤계의 핵심 중의 핵심 장제원 전 의원이 유서를 남긴 채 유서를 남기고 숨진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돼가지고 28일 전에 장제원 전 의원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있고 28일이 지났는데 그 내용부터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2015년 11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9년 이제 6개월 정도 됐네요. 9년 반. 그 당시에 장제원 전 의원이 부산 모 대학의 부총장 시절이었고 그 당시에 20대 여비서를 그 서울 강남에서 이 총선 출마를 앞두고 이제 보좌관 이 측근들하고 회식을 한 모양이에요. 1차, 2차, 3차까지 회식을 하고 이 여비서는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호텔방으로 데려가가지고 성폭행을 했다라는 게 이제 내용이고요. 피해자는 사실 1차, 2차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3차 술자리는 기억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했어요. 이게 비서다 보니까 이제 자꾸 술을 먹이고 이런 상황이 이어졌던 것 같은데 호텔방에서 이제 새벽에 잠이 깨가지고 상황을 이제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장제원 전 의원이 잠든 사이에 호텔방 내부를 사진도 찍고 동영상으로도 촬영을 했다고 하고요. 그 피해자 측 변호인에 의하면은 이 장제원이 이제 잠에서 깨가지고 물을 갖다 달라라고 이야기한 거, 그리고 다시 성추행을 시도를 한 거, 이 피해자가 또 울먹이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동영상에 담겼다라고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이 혼자 먼저 호텔방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지인한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지인의 조언에 따라서 서울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증거물을 채취해주는 그 지원기관이죠. 해바라기 센터로 가가지고 상담을 하고 증거물을 채취를 했다라는 게 지금 피해자 측 변호인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변호인에 따르면은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이 피해자가 이제 무단 결근을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장제원 전 의원이 피해자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설득하는 내용들, 이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자가 성폭행 당일날 새벽에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남아 있고, 다음에 서울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해가지고 상담했던 구체적인 내용, 내가 누구한테, 가해자가 누구였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해를 입었다라는 상담 일지가 그대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남성의 유전자형이 나왔고, 그것이 지금 국과수에서 감정 결과서로도 지금 명확하게 남성의 유전자형이 발굴이 됐다라는 감정 결과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명확한 증거들이 있다라고 지금 피해자 측의 변호인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보실까요? 근데 왜 9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는 두려웠다. 20대였거든요. 20대 여성. 두렵고 무서웠다. 그리고 장제원 전 의원이 부산 사상구에서 거의 왕처럼 군림하던, 아시겠지만은 그 부산의 그 아버지가 학원 재벌이었거든요. 학원 재벌이었고 11대 12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장제원 의원도 삼선 의원이었고, 그래서 그
장제원 의원의 그런 그 막강한 권력, 그거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직장을 잃고 싶지 않았다. 잃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그 성폭행 사건이 있고 나서 무단 결근을 하니까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가지고 2천만 원이 든 봉투를 던져주고 갔거든요. 장제원이가. 그 2천만 원을 받았을 때 술집 여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9년 넘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어요. 실제로 정신과 입원 치료도 받았고 지금도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정도로 지금 그 육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금 피폐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년 가까이 참아왔지만은 그래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 계속 심신이 망가지는 상황이지만은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고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올해 11월이다. 지금이 4월인데 4, 5, 6, 7, 8, 9, 10 11월 7, 8개월밖에 안 남았다. 공소시효가.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피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장제원 전 의원이 유서를 남겨놓고 사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거의 100%인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사실 장제원 전 의원은 나는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왜 10년 가까이 지난 사건을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이거는 뭔가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저는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 배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피해자 측의 고소에 따라서 경찰이 1차 소환 조사를 했고요. 명확히 지금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이 됐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한테 전 의원한테 DNA 제출하라고 경찰이 요구를 했어요. 아니, 그거 맞춰보면은 자기가 무고한 건지 아닌지 명백히 드러나죠. 경찰이 장제원 전 의원한테 DNA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다. 국가서 감정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 그거 맞춰보면은 피해자의 주장이 맞는지 아닌지 명명백백히 드러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음에 피해자 측 변호인이 어제 보도자료를 냈어요.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설명을 했고 그리고 증거가 명백하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한테 제대로 사과하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어제 보도자료에서.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겠다. 그래서 고소 경위를 기자회견에서 더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라고 보도자료를 애고한 상황이다. 기자회견을 애고한 상황이다. 다음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변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민혜 의원. 지역구가 부산이거든요. 누구보다도 장제원 의원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는 김민혜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돈과 권력으로 자행된 범죄를 용인하는 사회는 끔찍하다. 죄를 지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김미애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고 미투 사건을 여러 번 변호한 경험이 있어요. 피해자 측 변호인의 내놓은 여러 가지 증거들 그리고 피해자의 주장 이걸 들으면서 김미애 의원도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장제원 의원을 겨냥해가지고 돈과 권력으로 자행된 범죄다. 그리고 그 범죄를 용인하는 사회는 얼마나 끔찍하냐. 죄를 지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상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고 저는 이런 3가지가 장제원 전 의원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제원 의원이 유서를 남겼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솔직하게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그게 마지막 가는 길에 제대로 된 피해자에 대한 마지막 책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